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 57분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그 주말에 영상 한 편씩 올리곤 하는데 이번 주말은 좀 일정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안 올라가면 당연히 월요일 아침에 영상 녹화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가볍게 점검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어젯밤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골디락스 이런 기대감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좀 본격적으로 바꾸긴 바꿨죠. 근데 사실 이제 어젯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어젯밤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골디락스 하다가 그 골디락스 의견이 차차차차차차 그게 약해지다가 낙관론이 약해지다가 드디어 어젯밤에는 그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갑작스럽게 어제 딱 등장한 것은 아니고 사실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누적이 돼서 이제 어젯밤엔 결과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누적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고 해서 딱 표면 위로 이제 표출이 됐는데 이게 이제 표면 위로 표출이 되고 앞으로 이제 계속 또 세상이 좋아질지 아니면 이제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게 첫 시작이 돼갖고 진짜 뭐 새로운 하락 추세로 뭐 이렇게 뭐 시작이 될는지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바뀐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죠 골디락스 그러고 있었는데 이 어젯밤에 드디어 그 어느덧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참 세상 일이 정말 재밌게 돌아갑니다.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면은 반대쪽으로도 물극필반이라 그러죠. 어떤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주식시장은 먼저 가격 조정을 한번 맞춰놨습니다. 단기 바닥을 만들어 놨어요. 세계 증시는요. 그래서 이미 일단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올라오는 타이밍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등장한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이미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어놓은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일단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다 같이 좋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죠? 미국도 지금 미국 선물 시장 나스닥이 1점 몇 프로가 올라가고 있고 S&P가 0점 몇 프로가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러셀 지수는 뭐 별 상관은 없지만은 러셀 지수도 뭐 거의 보합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럽 증시 개장했네요. 그죠? 유럽 증시도 상승 출발 중이고 안 좋았던 건 어제가 안 좋았던 거고 어제 밤까지가 안 좋았던 거고 지금은 좋은 겁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당연히 좋았고요.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유들에 의해서 하여튼 오늘도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구글의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걔네가 급등했던 것이 이제 크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등장했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될지는 이제 앞으로 차차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겨우겨우 수면 위로 지금 이 재료가 떠올랐는데 다시 깔아앉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얘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 아니면은 다시 깔아앉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밤에 물가지표 발표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가지표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좀 더 본격적으로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없애고 다시 또 낙관론을 살릴 것이냐 이제 그런 거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밤 물가지표가 중요합니다.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발표가 될 물가지표가 중요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이니 얘네가 좋으면서 다 같이 좋은 모습이고 세계 증시 다 같이 일단 상승 중이고요. 잘 올라가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아직까지 깨진 적이 없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물가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하는데 물가지표가 여기서 예를 들어 굉장히 시장에 또 안 좋게 나왔습니다. 또 막 충격적으로 또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막 시장이 막 하락을 해요. 근데 여기서 사실 하락을 한다고 해도 당장 오늘 밤에 막 대폭락으로 쏟아지고 그러긴 사실 또 지금 이 분위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온 게 있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의미 있게 하락 추세가 다시 시작이 되고 이러려면은 직전 저점 여기를 붕괴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 증시는 이쪽 저점 부근에 있습니까? 아니면 잘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잘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밤에 물론 물가 지표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막 당장 오늘 밤에 대폭락을 할 거야. 막 그러니까 당장 오늘 밤에 막 급하게 막 당장 오늘 밤에 급하게 막 막 마음이 급해갖고 막 급하게 막 매매에 임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잘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이 필요해요. 검증이. 물가지표가 딱 발표되더라도 어떤 물가지표에 대한 그런 해석하는 시간 또 반영되는 시간 그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마음은 좀 여유롭게 먹으시고 일단 지금의 현재 상황만 일단 잘 파악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 추세 깨진 적 없다고요. 상승 추세적인 가격 조정이 진행됐었고 그 가격 조정이 끝나고 지금 상승 중이라는 거. 지금 좋은 분위기에서 그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겁니다. 여기서 조금 안 좋은 지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대폭락하기는 어렵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일단 이런 시나리오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너무 김치국 먹지 말라.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일단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막 갑자기 오늘 막 대폭락을 한다. 그렇게 되면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 증시 박살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만약 오늘 밤에 급락하면은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긴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 딱 봐도 나스닥인데, 아무리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해도 전저점 깨면서 막 여기서 막 당장 오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급하게 먹을 거 없다. 하여튼 소문난 잔치입니다. 조금만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일단 세계 증시는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리는 근데 여전히 어떤 전반적인 그런 흐름은 일단 같긴 같습니다. 이 증시는 올라오고 있긴 있는데, 그죠? 분명히 세계 증시는 재상승 시도했다, 재상승 중이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도 이 세계 증시가 지난번에 가격 조정을 크게 맞았던 이 원인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원인이 뭐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거. 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죠? 어떤 금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젯밤에 GDP가 1.6이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성장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거는 아직 정설은 아닙니다.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이 정설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미국 경제는 좋다.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좋고 고용시장도 튼튼하고 이렇다라는 게 일단은 전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참가자들의 보편적인 의견이라고요. 보편적인 생각이라고요. 그게 지금 미국 경제가 안 좋다 그건 아니고 미국 경제 좋다.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증시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큰 틀은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어젯밤에도 신나게 올라갔고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아직은 물론 지금은 또 하필이면 IT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실적 발표 구간이니까 지금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건 나스닥은 조금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등한시할 수 있지만은 아무튼 러셀 지수나 이런 것들 보시면 반응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점들 좀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경계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재상승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위쪽에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무겁고 일단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은 위쪽에 무거운 저항이 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을 넘을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떤 그런 흐름 자체는 끝난 것이 아니다. 금리가 상승이 끝났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근데 오늘 밤에 금리의 상승이 일단락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중요한 물가지표가 발표되니까. 물가지표에 따라서 어제 올랐던 그 금리 부분을 오늘 밤에 다시 되돌려버리면 어젯밤 금리가 올랐던 그건 오버슈팅이야 라고 인식하면서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니까 잘 지켜는 보자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본 BOJ가 기준금리 결정을 했는데 동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통화 완화 정책 유지,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도 특별히 없었고요. 다만 어젯밤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고 미국의 물가가 조금 높다라는 걸 우리가 봤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런 일련의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BOJ는 2024년 어쩌고저쩌고 CPI 상승률 전망치를 2.4에서 2.8로 상향 조정했고 라고 써있죠. 물가는 앞으로 높아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2024년 실질 국내 총생산 전망치는 기존 1.2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 전망은 조금 좀 다운되고 인플레 전망, 물가 전망은 조금 업됐다. 요게 이제 어떤 일본의 오늘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로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죠. 어젯밤 미국 지표들이 보여줬던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다고요.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것보다도 일단 지금 가장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당장 오늘 밤에 일단 물가 지표를 가장 주목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특히 그리고 아무리 지금 실적에 관심이 쏠려 있는 증시라 하더라도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관심이 분명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벤트예요. 오늘 밤 물가 지표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 있습니다. FOMC 회의와 애플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BOJ 특별한 내용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알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했고요. 하여튼 오늘 밤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세계 증시는 일단은 안 좋은 일이 조금 있었긴 있었지만은 또 금방 이렇게 회복해갖고 또 지금은 방긋 웃고 있습니다. 다들 일단 좋은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일단 좀 체크만 좀 하자면요. 마침 엔화 차트네요. 달러엔 환율이죠. 오늘 그 BOJ의 영향, 그냥 어떤 BOJ를 핑계로 된 거죠. 핑계를 대서 이렇게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이 적당한 엔화 약세는 이제 일본도 수출로 좀 많이 먹고 사니까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좋다라고 하면서 적당한 약세는 긍정적인 요인이나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이제 정도를 좀 지나치고 있죠. 너무 심해지면 이거 일본 증시에 부정적일 수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사실 지금은 이게 엔화가 오르는 게 사실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아서 지금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측면이 좀 굉장히 큰 거라서, 그래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엔화 약세가 일어나는 거라서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뭐 통화 약세에 대해서 정부나 뭐 이런 데서 지금 뭐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니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 구두 개입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걔네 입장에서 지금 딱히 할 게 없습니다. 뭐 정부 당국자들 입장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긴 하겠죠. 하여튼 오래간만에 엔화가 벨벨벨 기어가다가 다시 변동성을 좀 확대를 시켰는데, 변동성을 확대시켰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더 오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만 오르겠다라는 오버슈팅이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하여튼 변동성이 다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물가지표 발표도 있는데요. 하여튼 엔화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그런 순간이긴 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오버슈팅이 뭐 더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만 되돌리거나 어떻게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밤 물가지표, 미국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식시장도 뭐 하여튼 뭐 잘 올라가고는 있다고요.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좋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좋다 이래서 일본 증시는 일단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급반등하고 훅 빠지는 이런 흐름과는 다소 다릅니다. 일단 뭐 그렇게 탄력적으로 오르진 못하고 있지만 비실비실하면서 어쨌든 양봉 보여주면서 꾸준히 어떤 지지력들을 확인하고 있고 서서히 저점을 높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이런 순간과는 조금 다르긴 하죠. 지난번 이런 자리처럼 어떤 식으로 좀 지지력을 좀 만들어내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계속해서 상승 시도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하락한다라는 신호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올라오고 있다, 이겁니다. 일본 증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뭐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인데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반등 올라오는 거라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튼 당장 그렇다고 여기서 하방을 진입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적인 신호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계속 상승 지속 중입니다. 대부분의 증시가 다 이래요. 대부분의 증시가.
중국 증시도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오늘 신나게 올랐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실적이 좋았다 하는 거 하고 중국 증시하고 별 상관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분위기를 탔으니까 얘네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의미 있게 이 자리를 좀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의미 있게. 그나마 지금까지 움직임들과는 가장 좀 차별화가 나게 가장 의미 있게 움직였다라고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좀 의미 있게 올라왔습니다. 레벨업이라고 일단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거라 이거 야 믿을 수 있겠냐? 조금 의심은 들겠지만은 근데 일단은 분명히 지금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걸 레벨업으로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고 상승 추세 그죠? 계속해서 지속이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는 뭐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고작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요만큼으로 다시 또 올라가는 거니까 중국 증시는 매우 강하다. 앞으로 상승 목표치는 매우 많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 투자 뭐 할만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물론 저는 중국에 별 관심 없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은 경제 바닥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올랐던 거는 뭐 구리 가격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구리 가격 신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구리 가격도 지금 역대급 고점 역사적 고점 부근에 와 있긴 합니다. 물론 그렇게 바싹 다가간 건 아니고요. 아직도 더 오를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충 본 겁니다. 대충 지금 벌써 몇 년치를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대충 보면은 대충 이 정도가 어떤 매물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올라오면 여기는 매물대의 영향, 여긴 역사적 고점에 영향을 받는 그런 매물대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가격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이런 상승 목표치 조금 더 남았죠. 일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뭐 하여튼 중국이 강해서 구리가 강한지 구리가 강해서 중국이 강한지 뭐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둘이 같이 가고 있는 이런 흐름 자체는 매우 일단은 뭐 논리적이고 자연스럽고 이상한 거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구리는 요즘에 하여튼 신났어요. 구리는 뭐 앞으로 뭐 전력이 부족해진다, 뭐 AI와 뭐 데이터 센터 때문에 뭐 전력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뭐 전력과 관련된 섹터들이 뭐 잘 나가면서 구리가 잘 나가는 것도 있고 미국 경제 뭐 혹은 중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라는 어떤 그런 매크로적인 측면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뭐 최근에 뭐 달러가 뭐 조금 좀 비리비리한 것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받는 것도 있고 하여튼 겸사겸사해서 구리가 엄청나게 탄력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보시다시피 이제 워낙 중국 경제 좋다, 뭐 중국 주식 좋다 이러니까 잘 못 올라가고 있죠. 자연스러운 모습. 그러나 여전히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 제가 아까 엔화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거긴 한데 엔화가 구조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뭐 일본 은행도 뭐 별로 개입을 못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도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위안화 약세 흐름 자체가 꺾이는 건 아닌데, 근데 중국 증시가 바닥을 쳤다, 중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 어떤 위험자산 뭐 이런 것들이 좋다 그러니까 얘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아래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답답한 것 같습니다. 삼각 수렴형. 근데 글쎄요, 뭐가 이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기운 아직까지도 강하긴 강합니다. 위에서 찍어 내리는 힘도 강한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래에서 올려치는 힘이 조금 더 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유럽 증시 개장했죠. 유럽 증시도 뭐 일단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이거 독일 증시인데요. 독일 증시가 어젯밤에 이렇게 훅 급락하면서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적당한 음봉이었으면은 이제는 여기서 의미 있는 고점이 만들어졌겠습니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 있겠는데 어젯밤에 어젯밤에 그 미국 지표 때문에 조금 강하게 빠졌었어요. 얘도 약한 투매 비스무리한 거, 작은 투매 뭐 이런 게 좀 나오면서 그래서 전저점 자리 지지력을 여기를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지지력을 재차 확인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 마감했지만 하락 마감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보기는 어렵다고요. 오히려 지지력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 탄력은 매우 둔화가 됐습니다만은 이 재상승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일단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꺾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상승 탄력은 매우 둔화가 됐다. 그래서 이쪽 부근이 일단 중요한 저항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아직 이 상승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 딱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좀 헷갈렸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가 헷갈렸죠.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다. 금리가 올라갔다. 이거 신흥국 증시에 안 좋은 점, 그죠? 왁제 하나. 또 그리고 한편으로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얘네가 올라갔고 반도체가 뭐 조금 올라갔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의 실적이 좋다. 이런 것들은 또 긍정적인 점. 호재 하나와 악재 하나가 이렇게 놓고 팽팽하게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뭐 호재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았나 싶은데 부담도 여전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올라서 전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으니까 상승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제 어제의 음봉을 완전히 극복하는 그런 강한 상승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갔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역시 굉장히 좀 강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모습. 하지만 이 답답한 모습이지 이게 그러니까 상승이 답답하다라는 거지 하락이 답답하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거 5일선 타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 단기 바닥 만들어 놨고요. 아직까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방 진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은 강하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아직 그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신호 이런 건 일단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뭐 공격적으로 하방을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이쪽에 있는 봉을 4월 24일 날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 진입의 기회를 엿볼 수도 있긴 있으나 제 생각에 일단 별로 좋은 생각은 일단 아닌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지금 올라가는 걸 좀 기다려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물론 365 부근, 이 양봉 부근에서 약간 좀 버벅버벅하는 듯한 모습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의미 있게 시장이 버벅버벅하거나 저항을 확인하는 모습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단기 바닥은 코스피가 잘 확인을 했는데 고점에 대한 확인은 아직까지 매우 없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한참 더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콜옵션들이 요즘에 바닥을 잘 다지고 있습니다. 콜옵션이죠. 콜옵션들이 바닥을 잘 다지고 있어요. 심지어 쌍바닥, 단기적으로 쌍바닥까지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잘하면 위쪽으로 확 위쪽으로 튀어 오르면서 콜옵션이 한 번쯤 시세를 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 콜도 의미 있게 살아난 건 아니고 얘도 지난번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반등 혹은 하락이 멈춰진 그 정도 일단은 나타내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이 분명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건 맞긴 맞다고요. 콜옵션이 어쨌든 쌍바닥, 단기 쌍바닥 정도는 살짝 지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다 이겁니다. 풋은 별로 의미 있는 지지력은 안 보입니다. 계속해서 일단 죽고 있습니다. 물론 이 풋도 의미 있는 지지선이 저 밑에 있어서 더 빠질 공간도 있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오르고 있다. 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까지 3거래일간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3거래일 동안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킨 꼴이 됐습니다. 이거 어떤 패턴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있는 그대로 잘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4일 날 한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4월 24일 날 이날 많이 올랐는데 이날 오른 이 양봉이 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좀 의미 있는 양봉이란 말입니다. 왜냐면 어딘가 중요한 자리를 갭상승으로 넘어가가지고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줬던 게 이날이기 때문에 이날의 양봉은 앞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양봉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제 보시면 어제 이 양봉을 어제 확 올랐다가 어제 확 되돌리면서 이 양봉 내에서 거래됐던 그런 공간에서 확 밀렸고 오늘도 연속적입니다. 오늘도 결과적으로 이 양봉에서 거래됐던 이런 범위 내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힘을 겨뤄봤는데 올랐다가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승 마감입니다. 오늘은 상승 마감인데 아무튼 이거 별로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그래요. 코스닥은 일단은 결과적으로 지난 3거래일 동안 어디를 넘어가지 못한 꼴이 됐고요. 어제는 2거래일 동안 어디를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3거래일 때 어딘가를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조금 더 이 저항, 여기 어딘가가 무거운 저항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제가 약간 떨떠름하게 이야기를 했을 수 있지만은 오늘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지금 1430, 이거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1430 부근이 조금 의미 있는 저항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여기 의미 있는 저항 덩어리가 하나 생겼죠. 의미 있는 고점 덩어리 하나. 지금 여기 어딘가가 1430 부근이 의미 있는 고점 부근일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물론 물가 지표 등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FOMC도 앞두고 있고 뭐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좀 제한적으로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코스닥은 약합니다. 이것도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하고 있다라 봐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기에 빠진 겁니다. 위기에 3거래일 동안 못 가면서 이쪽이 의미 있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죠. 조금 공격적으로 빨리 움직이신 분들은 이제 오늘 반등시 매도 전략을 아마 하셨을 거고, 아니다, 뭐 나는 좀 안전하게 할 거다, 난 좀 확인하고 할 거다 하신 분들은 뭐 아직까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어제보다 조금 더 의미가 좀 강해졌죠. 1430이 무거운 저항이구나. 여길 못 넘어가네, 이런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1430 부근이 의미 있는 고점이라면 요렇게 해서 N자로 훅 빠지게 되겠죠. 하락의 목표치가 거의 저기 전저점까지 훅 열려버리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약해졌다. 다만 중요한 지표 발표나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아직 많이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면 코스닥은 뭐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되긴 된다. 1430이라는 어떤 자리를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된다. 코스피는 뭐 반등시 매도 전략 아직 그런 거 하기에는 의미 있게 막 저항을 확인한 건 없다. 기준을 잡자면 기준을 잡을 만한 자리가 있긴 있는데 좀 신뢰도가 낮아 보이니 일단은 뭐 가만히 있어 보자 라는 게 일단 저의 의견입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달러 환율은요, 달러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오늘 같은 때 뭐 조금씩, 그러니까 오늘의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뭐 매수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 조정이 지속 중인 그런 구간이긴 해요. 오늘 밤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그 지표에 따라 어떻게 되겠죠. 하여튼 어떤 뭐 매수의 기준 이런 거는 대충 일단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이 지난번 환율이 신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쫙 올랐고요. 지금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가 맞아요. 눌림시 매수가 맞고, 그 눌림시 매수를 할 만한 그런 매수세도 한 2, 3거래일 정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꼴이 됐어요. 2, 3거래일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달러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자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준들이 생기긴 했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밤 물가지표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식시장은 일단 더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 달러의 조정은 또 계속 또 지속되고 있고 참 지금 뭐가 뭔지 뭐 지금 알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가장 강한 거는 나스닥, 그죠? 가장 강한 건 나스닥, IT 빅테크 뭐 이런 친구들은 가장 강하고, 뭐 코스피, 뭐 한국 증시는 영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각각의 힘에 맞게 좀 대응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여기서 좀 언더 슈팅이 좀 강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비리비리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지지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물론 이제 매도세가 강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잘 빠지지는 않고 있는데 지난번에 매도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더 강한 놈이 나와야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는데, 제 생각엔 매도세가 약간 힘이 빠져서 지금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지는 그런 기분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빠질 수 있는데 자꾸 빠질라 그러면 오히려 오르는 게 좀, 그죠? 예전에 이순신 장군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약간 좀 주식시장에도 좀 그런 게 없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겉보기로만 보면 자꾸 죽으려고 그러는 모습이긴 한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단기 바닥 혹은 중기 바닥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좀 종종 보긴 봤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해도 바닥을 못 만든다, 여기서 악재가 나와서 빠진다,
그럼 정말 심각하게 많이 빠지긴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는 구간. 일단은 뭐 얘는 뭐 재상승 중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좀 뭐 하네요. 그죠? 얘는 그냥 답답한 구간이 돼버렸습니다. 얘는 뭐 현실적으로 그냥 답답한 구간. 얘는 그냥 계속 조정이 좀 멈춰 있는 그런 구간으로 그냥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세계 증시는 재상승 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얘는 재상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얘는요 너무 못 올라오니까. 네. 하여튼 뭐 약간의 뭐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삼성전자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공격적으로 주식 매수하실 분들은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조금씩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네, 매우 위험하지만 매수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매우 위험해요. 주식 살 수 있긴 살 수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자시피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뭐 별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기도 조금 좀 부담스럽고 의미 있게 튀어 올라와야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는데 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도 그냥 답답한 구간, 뭐 그래서 뭐 특별히 그냥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좀 중요하겠죠.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얘네는 일단은 실적이 좋으니까 엔간하면 나스닥은 뭐 계속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러셀 지수가 좀 문제죠. 지표에 따라 움직이는 건 러셀 지수니까. 사실 어젯밤에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뭐 물론 어젯밤에 이제 경제 지표의 영향을 나스닥도 많이 받긴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이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온 게 있긴 있거든요. 솔직히 어쨌든 오늘 밤 경제지표에 대해서 러셀 지수의 반응이 좀 격렬할 것 같긴 합니다. 나스닥 특별한 일 없으면 일단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금리 오늘 밤 좀 중요한 날이고 뭐 달러 입장에서도 뭐 좀 중요한 날이 될 수가 있겠네요. 금리 입장에서 좀 가장 중요합니다. 금리가 어제 올랐던 부분이 오버슈팅이었냐, 그걸 이제 오늘 밤에 검증할 예정이니까요. 그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